한 주간 쏟아지는 옥천 소식들을 모아 포인트를 짚어 해석하는 코너 뷰포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신문 이연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예수 PD입니다. 그럼 2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건가요? 예, 2부에서도 1부에서처럼 물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물가 심상치 않은 10년 전과 지금의 물가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여기 전제가 옥천에 있는 물가예요, 여러분. 네. 이게 지역적 특성이 반영됐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서울시 상가들의 물가는 사실 부동산 임대료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쵸. 네, 그런 상황과 옥천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상황은 조금은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취재할 때마다 저희도 혹시 부동산 임대료가 내가 먹는 닭값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늘 궁금해요. 제가 맨날 가계산 때려보지만 옥천 이렇게 상가분들 말씀과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따르면 임대료가 상승률은 10년, 20년 사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고정비가 올라간 부분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상승하는 퍼센테이지나 네. 임금 인상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늘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1부에서 말씀드린 옥천의 물가의 10년 사이의 동향이라든지 2부에서 말씀드린 옥천 물가와 관련된 것은 정말 지역적인 옥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제를 드려요.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두 번째 물가 기사도 가지고 왔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도 견뎌내시고 요동치는 유가도 견뎌내시고 메르스 때 지역 경제 한번 휘청거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역 경제가 휘청거렸을 때도 견뎌내시면서 16년째 김밥 한 줄 가격을 1,000원으로 유지를 했던 김밥 청량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김밥 천양이죠? 네, 천양인데 김밥 천양. 이 가게 혹시 이용해 보셨어요, 혜수 PD님? 당연하죠.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시내버스 종점 근처에 그 신문사 근처기도 하고 라디오 근처기도 하죠. 김밥 천냥이라는 집이 있어요. 근데 아마 옥천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진짜 1,000원이라서 버스 타기 전에 사 먹기도 좋고 아주 잘 이용을 했죠. 그랬던 김밥 청량이 그 모든 이슈에도 1,000원 김밥을 유지한 16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네. 500원 가격을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500원도 사실 1,500원짜리 김밥이 요새 그죠? 어디 있나 싶은데 네. 16년 만에 올렸다는 것도 참 놀랍네요. 그래서 근데 그 모든 것을 견뎠지만 견딜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김값 상승이라고 합니다. 김값이 올랐군요. 김값 말도 못하게 최근에 네. 올랐어요. 그래서 김 관련된 자료를 또 제가 또 찾아와봤죠. 네. 김값이 상승하는 원인은 여러분 뭘까요? 김값이 상승한 원인이요? 절대 못 맞출 거야. 뭘까요? 후쿠시마 오염. 이거 비슷하게 간다이? 어쨌든 해양 오염이 많아지니까 해산물의 비용이 할 것 같습니다. 기후 온난화. 정답. 맞죠? 기후위기. 그쵸. 기후 온난화 얘기하기 전에 빨리 땡 하고 바로 가셨어야 되는데 네. 너무 질질 끌었어요 제가. 김값 상승은 여러분 기후 재난과 관련이 깊습니다. 네. 우리가 먹는 식탁에 오르는 그 짭조름한 김이 탄생하기 전에 그 김이 만들어지는 원료를 김원초라고 부르는데 아주 원초적인 이름이죠. 네. 김 가공용 원재료를 김원초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닷가에서 막 미역 줄기 같이 생긴 시꺼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봤죠. 놀러 갔을 때. 그거 김이에요. 발에 걸리는 거. 네, 그거 김이에요. 김원초예요. 걔 김이에요? 김원초예요. 근데 전 미역인 줄 알았네. 김원초가 2023년도에 한망은 120kg 정도 한대요. 네. 7만 원에 판매된다던 한망이 올해 초에 2024년도에 35만 원으로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1년 사이에 5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5배나 올랐는데 내가 김 사 먹을 때는 정말로 김값이 올랐는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김이 우리 밥상에 너무 중요한 밥상 물가를 좌우하는 반찬이다 보니까 그 김을 생산하는 중견 기업들, 중소기업들에서
좀 약간 원자재 가격 상승을 조금 떠안으면서 좀 버티다가 이제 도저히 못 버텨서 이제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김밥 많이 파는 그 천국들 있잖아요. 네. 그 천국들의 김밥류는 당분간 원자재 값 상승으로 중단합니다. 이런 포스팅이 막 붙는 거죠. 그 댓글 진짜 웃겨요. 보면은 천국 가버린 김밥 뭐 이런 거. 너무 슬퍼. 이게 그리고 네. 그 김밥을 판매하는 브랜드가 여러 개가 늘었잖아요. 그쵸. 근데 일제히 뭐 11% 상승, 20% 상승 막 상승을 다 하고 있는데 네. 김 가격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네. 이상 기후 때문에 적조 발생량도 훨씬 많고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기후 바닷물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은 이 김이나 이런 해조류에도 병충해가 든대요. 병충해가 들어서 김을 딸 수 있는 수확 시기가 굉장히 짧아졌다고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김 생산량의 70% 이상을 전라남도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수확량, 김 원초의 수확량이 11% 가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급이 엄청나게 줄어드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말입니다. K산업이 부흥하고 K푸드 그것도 K김이 외국에서 곽광을 받으면서 네. 수요는 또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상승했군요. 작년 3월 달에 역대급 수출량을 찍었는데 1776톤이라고 하고요. 가늠도 안 되는데요. 가늠도 안 돼요. 저도 네. 무게가 가늠이 안 돼요. 올해 4월에도 1716톤을 팔았다고 합니다. 와. 1716톤 팔면은 한국 원화로 얼마를 번 거냐? 743억 4,575만 원이라고 해요. 김만 팔아서 740억이 넘는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수출량이. 김을 따러 갔어야 되나? 김 사업을 했었어요. 네. 잠시 고민을 하며. 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이 기후 위기로 인하여 김을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동북아 3국인데 일본에서 김 생산량이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줄었고 왜냐면 우리보다 더 낮은 네. 기후 낮은 위도에 있어서 더 덥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생산량이 급감했고 지금 세계 수출량에서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한국 김이래요. 그러니까 김이 원래 이 동네에서만 우리 이 동북아에서만 생산되는 거였나요? 생산이 여기서만 되는지는 제가 체킹을 못했지만은 김을 먹는 국가 자체가 동북아 쪽에만 거의 모여 있었던 거죠. 오, 신기하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이제 외국인들도 딱 먹어보고 맛있죠. 김에 왜 안 먹어? 그러니까 그렇죠. 해초류를 먹는 국가 자체가 동북아시아에 많이 몰려 있대요. 그랬구나. 그래서 쟤네들이 먹다 저런 것도 먹냐? 그게 한국인들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16년째 김밥 한 줄 가격 1,000원을 유지해 왔던 옥천 주민이면 누구나 아는 김밥 청량도 이 요동치는 김값은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1,500원으로 올리게 됩니다. 네. 근데 아까 일부에서 출혈 경쟁하던 2,000원짜리 짜장면을 먹는 우리 동네 주민들 오히려 사장님 걱정했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가 그 김밥 천냥 김밥 한 줄 1,000원에서 1,500원 인상한다고 하는데 댓글이라든지 반응들이 진즉에 있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 기사는 절대로 가격을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뭐 서민들이 힘들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반응이 아주 줄줄이 나왔던 반응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김밥 천냥이 이제 물가를 마지막으로 버티던 그 뭔가 우리 옥천 주민들에게는 마지막 마지노선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었죠. 네. 그러면은 그 마지노선이 인상을 결정했다는 것은 우리의 밥상 물가와 우리의 외식 물가가 줄줄이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그 외식 물가 우리 지역 5개 마트에서 판매하는 생활 품목 조사에서 지역 물가 동향을 보면은 줄줄이 상승을 했어요. 네. 혹시 이 부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지난 1일 기준? 네. 지난 1일 기준 이 지난 1일이 언제냐면 5월이에요. 5월 1일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외식 물가 상승률은 설렁탕 16%, 6,000원에서 7,000원, 삼계탕 15%, 12,667원에서 14,600원, 된장찌개 백반 11%, 6,500원에서 7,250원,
짜장면 6.6%, 6,000원에서 6,400원, 김밥 8.5%, 1,750원에서 1,900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제히 다 상승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외식 물가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옥천의 상권들이 전부 다 어렵다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이유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인 그렇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옥천의 상권들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것은 이 그 신입과 구입의 그 상가 이용의 빈도라든지 매출이 조금 이상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네, 말씀을 꾸준히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는데 증명을 옥천구에서 해냈습니다. 네, 그 읍 상권 분석 및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해서 발표를 한 것이 6월이거든요. 네,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아서 매출이 감소했고 지금 경기가 너무 불황이어서 상가가 다 어렵다라는 것은 뭐 구읍이든 신읍이든 면단이든 똑같은 반응인데 네. 이 와중에도 더 어려운 거는 어디게요? 구읍일까요? 신읍일까요? 신읍이요. 신읍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신읍이 어디냐고요? 신읍이 어디냐면 군청부터 어디라고 해야 돼요? 그냥 이 궁구리 네, 여기 전체예요. 다. 네, 네, 이 궁구리 일대 상권과 그 구읍 정지용 생가 근처의 상권이 말씀을 하시는 체감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실제로 연구에서 드러난 것들이 정말로 차이가 났어요. 혹시 혜수 PD님 이호 기사의 매출 감소 응답 관련된 거 이거 좀 얘기를 네. 해주시겠어요? 매출 감소 응답에 따르면 구읍 상인은 매출이 감소했다는 답변이 43.6%, 금구리 상인은 67.1%라고 답했고요. 일일 매출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가 구읍 상인은 28.5%인데 금구리 상인은 49%에 달한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했다고 응답한 게 금구리 상인 신읍에서는 절반이 넘어가는 거고 네. 구읍은 절반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루 매출이 20만 원이 안 된다라고 말한 게 금구리는 49% 절반이 가까운 네. 이 상황이라서 지금 옥천에서의 이 그 상권이라든지 물가로 요동치는 상권의 그 영향에 약간 특징이 좀 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구읍 안에서도 약간의 좀 차이는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구읍 안에서도 가게들 중에서 일일 매출액이 10만 원 미만이다라고 답한 게 사실은 19.6%, 약 20%는 되거든요. 네. 하루 매출이 10만 원이 안 되면 그러니까 장사를 어떻게 어떻게 하시는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100만 원 이상이다 일 매출이. 그것도 구읍은 19.6%가 응답을 했거든요. 격차가 심하군요. 양극화가 좀 네. 난다. 구읍과 신읍의 양극화도 나는데 구읍 안에서도 가게들의 특성에 따라 양극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네. 지금 이렇게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흠. 그런데 어쨌거나 물가가 상승하니 소비자들의 지갑은 닫히고 지갑은 닫히니 어려워지는 건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안에서도 양극화는 나타나고 있고 이런 특징이 옥천 안에서 물가와 관련된 특징들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 그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혔다라는 거를 대체 어디서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느냐?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늘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훈 기자가 취재해온 것 중에 이런 발화가 있어요. 읍내에 한 요리 주점을 운영하는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테이블 단가가 낮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테이블 단가가 이게 되게 대체 무슨 이야기냐 했을 때 한 테이블당 손님들이 먹고 가는 양이 그 음식의 양이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5만 원씩은 나왔대요. 근데 이제 한 음식 한 개씩 두 개씩 덜 시키시는 거야. 이제 힘드시니까. 그래서 테이블 단가가 평균으로 치면은 3만 5천 원 수준으로 이렇게 납작해지고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에 사람들이 있어도 그 예전만큼 소비가 안 되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이런 상황들을 수치화해서 딱 보여주니까 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인지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소비자들은 왜 그러면은 지갑을 닫았을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물가가 상승해서 아까 혜수 PD가 가격 상승한 거 다 읽어줬잖아요. 예전에 5만 원으로 한 7개씩 먹을 수 있었던 게 지금은 5만 원으로 3개밖에 못 먹어. 이런 상황도 발생했을 수 있고 근데
분명히 예전에 5만 원으로 시켰던 거를 지금 5만 원 시켰을 때 음식 수가 줄어들었을 텐데 테이블 단가 자체가 이만큼 또 더 낮게 나왔다는 것은 더 적게 먹는다는 거고. 그렇죠. 그죠? 근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라고 했을 때 우리 그 지역에서 이제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던 분들은 금리 때문일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진단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셨어요. 다들 빌린 돈이 가계 대출이 높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최근에 아파트 사신 분들은 그 이자로 지출해야 되는 돈이 갑자기 월에 막 돈 10만 원, 돈 20만 원씩 막 팍팍 늘었을 거고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게 먹을거리에서부터 줄일 수밖에 없어서 이런 여파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이 사회 전체의 경기 불황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뭐 월세를 줄일 수도 없고 내 맘대로 줄일 수 있는 게 음식밖에 없네요. 내가 줄일 수 있는 건 그죠. 네. 그래서 금리를 다시 낮춰달라 이게 통용될 수도 없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던 대로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게 달라 이것도 빨리 될 수 없고 근데 경기는 연쇄적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어떻게 이 경기를 부양해 나갈 것인가 내년도에는 더 어렵고 만약 미국 대통령이 금리 인상에 찬성하시는 분이 되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 금리 또 올라가면 더 악화되는 상황이고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이 경기 불황 뉴스를 저희는 내년도에 또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지역 화폐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지역 화폐로 지역 안에서 계속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제일 해결책이라는 거죠. 그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하는 순환하게 하는 방법이자 옥천군에서는 이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10%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쨌거나 공금 10%가 소비력을 당기는 역할도 하지만 실제로 쓰이는 역할도 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경기를 부양하는 이 정책 말고는 답이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이것이 정치적 이해와 관련하여 자꾸 흔들흔들해서 지금 문제긴 한데 뾰족한 답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지금 굉장히 더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각 지역에서 지역 화폐들을 지켜나가는 곳들이 꽤 되더라고요. 저희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원정을 갔을 때도 상품을 지역 화폐로 주셔서 거기서 자꾸 소비를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우리 지역에서 10%처럼 이렇게 계속 이걸 군비로라도 유지해서 지켜나가는 곳들이 있잖아요. 지역 화폐를 지역 바깥 사람들이 쓰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관광객들, 방문객들에게 그 관광료를 받고 지역 화폐를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돌려드리는 방법. 아까 그 5천 원만 돌려드려도 1,000원, 2,000원 붙여서 지역에서 더 쓰고 가셔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짜장면 한 그릇이 7,000원이 이세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관광객들, 방문객들을 늘려서 지역 화폐로 뭔가 나눠드리는 방식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나 예술대회 같은 걸 유치해서 오신 분들에게 지역 화폐를 나눠드려서 지역 안에서 더 소비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2부가 마무리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일단은 다음 노래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노래도 유일과 관련한 노래죠? 제가 첫 번째 그 선곡을 아티스트 온유의 월화수목금을 하다 보니까 토일이군요. 네. 월화수목금토일 하다 보니까 혹시 비슷한 노래가 없을까 뒤져보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두 번째 노래는 해수 PD가 골라주셨어요. 네, 스웨덴 세탁소의 월화수목금토일 듣고 오겠습니다. 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일요일에도 반쯤은 정신이 나간 채로 그대와 연결고리를 찾아 헤매는 나를 안아요. 그대의 짧은 콧노래도 바람에 날려가 버릴까 두 손으로 꼭 잡아보아요. 그대의 발끝에 담겨진 시간의 기억을 걸어서 매일 조금씩 가까워지기를.
꼭 잡아보아요. 그대의 발끝에 담겨진 시간 내 기억을 걸어서 매일 조금씩 가까워지길 그대가 웃을 땐 난 모든 할 말을 잊어요. 그대의 짧은 콧노래도 바람에 날려가 버릴까 두 손으로 꼭 잡아보아요. 그대의 발끝에 담겨진 시간 내 기억을 걸어서 매일 조금씩 가까워지기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일요일에도 숨기려 매일을 애써봐도 사실 나 들키기를 바라나 봐요.